저희 신우 씨는 있는 싱글맘으로 능력이 좋아서 마케팅 회사 부대표 자리를 맡고 있어요. 이번에 그 회사에서 지방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부대표 자리를 제안받고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신우이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이여서 신우이가 부대표로 발령을 받은 다음 저와 남편에게 축하턱을 쏘기도 했어요. 신우이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은 잘된 일인데 문제는 신우이에게 9살밖에 안 된 딸이 있는 것이었어요. 9살 딸은 이미 좋은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딸까지 지방으로 데리고 내려가기에는 교육 문제가 있어서 신우이는 시어머니께 딸을 케어해달라고 맡기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그 일로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지 저와 남편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죠. 워킹맘은 정말 죄인인가 봐. 직장 다니면서 애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모를 쓰자니 더운 돈이 엄청 나가잖아. 게다가 이모는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직장에서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이모랑 직장 양쪽 다 눈치를 봐야 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언니, 그러면 시어머니에게 육아를 맡기시면 어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워킹맘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육아비를 드리고 조카를 맡기는 게 조카도 할머니랑 같이 있게 되는 거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 방법밖에 없기는 해.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엄마는 황혼 육아는 절대 안 하겠다고 선언하셨거든. 아이의 3살 생일을 맞이하면서 말씀하셨다고요. 당신은 반가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맡기게 되는데 아이를 맡겨두면 마음속으로는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저는 워킹맘으로서 자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간신히 돌봐드렸어요. 결국 시어머니에게 육아를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자녀의 딸을 돌봐주기로 하고 난 후 계속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죽을 것 같다. 황혼 휴가는 절대로 안 돼.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너에게 애기 찝어줄 거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맡겨주고 떠나는 거야? 그렇다면 육아 비용을 많이 주더라도 나도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겠네. 알겠어요. 엄마 매달 딸 교육비랑 먹고 있고 하는 비용 외에 엄마 생활비도 드릴게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요. 엄마, 고마워요.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달래면서 매달 양육비 명목의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신우이는 이혼을 한 지 좀 됐거든요. 그래도 신우이가 능력이 좋아 돈을 잘 벌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황혼 육아를 하지 않겠노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신우이의 딸을 맡아 키우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비슷하게 저희 친정엄마도 저 대신 우리 애들을 봐주고 계세요. 저랑 남편이 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우리 대신 육아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황혼 육아를 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도 가급적이면 엄마한테 힘든 휴가를 맡기고 싶지 않았는데 맞벌이를 하려다 보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변 워킹맘들은 육아를 해줄 이모를 찾아서 돈을 주고 맡기기도 하는데 그래도 생판남보다는 할머니인 친정엄마가 키워주는 게 조금 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진정엄마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친정이 가까이에 있는 것도 복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넉넉히 드리면서 육아를 부탁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혼 육아를 하게 된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어요. 육아가 너무 힘든데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아이 종일 집에서 애만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아니,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것도 일한다고 코 빼기도 안 비치고. 아니, 가끔 와서 너도 좀 도와주고 그래요? 아, 나도 바깥 나들이 좀 하자. 시어머니가 힘드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도 시어머니의 투정을 여러 번 받아들였어요. 회사에 연차까지 내면서 육아를 대신한 날도 있었죠. 제가 조카를 돌보러 간 날에는 시어머니는 마치 아이토니가 받은 사람처럼 굉장히 반가운 얼굴로 밖에 나갔다가 아주 늦은 밤이나 되어서야 돌아오시더라고 해요. 연세주 좀 있는 분이 늦은 시간까지 뭘 하시다가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제 연차도 무한한 곳이 아니다 보니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조카를 대신 돌보러 가기가 어려워졌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몇 번인가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하셨어요. 아니면은 오늘만 어린이를 좀 사돈되게 맡겨도 되겠니? 내가 좀 다녀올 곳이 있어서 그래.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일이라 안 가기도 어려워서 언니가 사돈한테만 전해드릴 수 있지? 부탁 좀 할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드려서 시누이의 딸인 아린이를 친정이 데려다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게 점점 잦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힘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너무 자주 조카를 맡기시면 저희 엄마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차라리 아이를 봐줄 사람을 쓰시면 어때요? 친정엄마도 저희 아이를 둘이나 보살피고 계시다 보니 제가 신경이 쓰여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예상하지 못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어요. 사실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서로 불편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안한 눈치 정도는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뻔뻔하게 저한테 화를 내는 고디였어요. 아이 너 좀 그렇게 배려가 없니? 내가 꼭 좀 일이 있어서 그런데 애 좀 맡아줄 수 있잖아. 너희 엄마도 아린이 예뻐하시던데 애 좀 하루 더 봐준다고 큰일이 나겠니? 비싸게도 구네. 아, 내가 뭐 못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더 이상 충돌하고 싶지 않아 골치를 썩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는 것도 없이 당연한 듯이 아이를 친정되게 맡기는 시어머니가 좋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전 결국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준비하고 아이 낳는 것이 어려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의외로 화를 내지 않고 걱정 말하며 담담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알겠어. 내가 아이 돌보겠으니 너는 걱정 마라는 말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후 시어머니의 이해로운 태도로 안심했죠. 제 친정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니 아이 3명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더 안도했죠. 어느 날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친정집에 갔을 때 5살짜리 큰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아린이 누나와 놀러 왔는데 내일도 오면 좋겠다. 누나랑 노는 게 재미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린이 누나가 맨날 집에 오래 있어 정말이야. 아린이 누나가 시어머니의 9살짜리 딸이었는데 우리 큰애 말로는 누나가 매일 와서 놀아준다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누이 딸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 매일 같이 맡기고 있는 것이었죠. 저에게는 말도 없이요.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5살짜리 저의 큰애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친정엄마를 추궁해 보았어요. 엄마가 조카까지 봐주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맡기고 가는 거요. 아까 큰애가 그렇게 말하던데. 그러자 엄마는 들켰다는 표정을 하면서 제 눈치를 보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가끔 오는 거야? 가끔 그냥. 엄마가 겸손하게 겸사 봐주는 거니까 아이, 너 너무 열 내지 마. 애들도 같이 놀면 좋잖아. 식사만 좀 챙겨주면 되는 건데 뭘 으아, 그래도 엄마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조카 데리고 오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어쩐지 처음에는 너무한다면서 화를 버럭 내시더니 그 다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라. 아,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엄마한테 직접 맡기러 온 거예요? 엄마도 한 소리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도 어린애를 데리고 왔는데 아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애는 예쁘잖아. 정말로 엄마는 많이 힘들지 않으니까 너 괜히 사돈댁이랑 싸울 일 만들지 마라. 엄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를 한 명 더 보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조카가 미운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미웠어요. 본인은 시누이에게 돈 받을 것 다 받아가면서 조카 양육은 우리 엄마한테 맡기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괘씸해서 결국에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어머니,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요. 요새 조카가 매일같이 저희 친정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매일 조카를 저희 친정에 맡기고 계신 거죠. 어머니,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제가 조카 너무 자주 데려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맡기세요? 그거 하시라고 시누이가 어머님께 매달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다 받으시면서 수국은 저희 친정 엄마한테 다 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감정 이상해서 예쁘지 못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또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어요. 아니, 내가 뭐 매일 같이 맡겼는지? 아니, 애들끼리 문다고 하니까 데려다 준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애들이 여러 명 있을수록 돌보기도 더 쉬워요. 내가 애를 오래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지? 내가 뭐 큰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애가 둘이에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당연히 알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걸 아시니까 황홀휴가 안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황혼휴가 힘든 거 아시면서 저희 친정 엄마한테 조카를 맡기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맡기실 거면 집안일 도울 사람이라도 붙여주시던가요? 아, 시끄러워. 너희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딸 시집 보내면서 시댁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잖아. 이제라도 뒷바라지 해주는 거지 뭐. 아이,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집안일을 할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군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도와주셨던 거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시댁에 못 돌려주셨으면 몸으로 도와드려야 하는 거겠죠.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결혼한 게 언제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할 때 보태주신 건 감사한데 솔직히 큰 돈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친정에서도 잘해주었잖아요. 정말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야기 듣기 싫어요. 너희 엄마도 우리 아들한테 애들 돌봐주는 명목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돈을 받았으면 조카 정도는 돌봐줄 수도 있는 거겠죠? 왜 그렇게 억울해서 난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친정엄마에게 매달 육아비용으로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요. 맞았어요. 하지만 본인 아들한테 친정엄마가 돈을 받고 있으니 조카도 돌보라고 하는 게 무슨 신부입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어요. 저도 돈을 벌고 있고 우리 부부의 아이를 맡기는 거니까 친정엄마한테 당연히 돈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저는 화가 나서 거의 개거품을 물면서 시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부부예요. 어머니 아들 돈, 제 돈 따로인 게 아니라 저희 부부 돈이라고요. 그리고 저도 돈 벌고 있고요. 그 돈으로 친정엄마한테 양육비 드리는 건데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어머니는 그냥 조카를 저희 친정엄마한테 떠넘긴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조카 육아는 어머니가 하신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막 하세요? 제가 정말로 화를 내면서 만든 말만 하니 시어머니도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다툼은 제 승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말다툼에 이겨봤자 의미가 없었어요. 그 주말에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대동하고 저희 친정집으로 왔거든요. 남편을 회사에서 워크숍에 가서 없었고 저와 친정엄마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와서 대뜸 우리 엄마한테 아이 돈 봉투를 던지면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돈 돈이 그렇게 받고 싶었으면 말을 하지? 아니, 나한테는 말 안 하고 딸한테 일러 바쳤어요. 근성이 어디 안 가네. 아이 우리 손녀 봐주니까 여기요 줄게요. 꽤 넉넉히 넣었는데, 불경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 소녀 몇 번 봐줬다고 돈까지 챙겨주는 이런 사돈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는 본인이 뭐라도 잘한 마냥 거드름을 피웠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이번에는 시누이가 저를 가로막으며 난리를 쳤어요. 올케가 올 엄마한테 뭐라고 했다며
우리 엄마 허리 안 좋아서 병원에 갈 때만 애 맡기고 간 거라고 하던데. 아니, 근데 이게 위아래도 없이 무슨 예에 없는 경우야? 너는 며느리가 되어서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 그러면서 시누이는 제 앞에 대고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누이의 태도에 기가 쳐서 말문이 막혔어요. 저랑 엄마는 밥을 먹는 중이었는데 밥 먹다가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것이었죠. 둘 다 채운 것 같은 느낌에 가슴만 두드리면서 기침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손에 잡혀온 시누이의 딸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왜 거짓말해? 할머니 병원 갈 때마다 나 맡긴 거 아니잖아. 맨날 아빠 전화 받고 아빠 만나러 갈 때마다 나 여기에 맡긴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저와 친정엄마, 시누이 모두 깜짝 놀라 시누이의 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조카의 말에 당황하면서 조카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아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할머니, 저 멀리 대학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녔잖아. 아빠 전화는 무슨 아빠 전화? 그런 적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이제 표정을 팍 찌푸린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조카에게서 떼내면서 말했어요. 아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차근차근 말해봐. 엄마, 가만히 있어요. 할인이, 이야기 들어보게요. 아빠랑 할머니가 통화를 했어? 어떻게 했는데? 아이는 훌쩍거리며 엄마한테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몇 번씩이나 아빠랑 통화하는 걸 봤어. 나 못 듣게 한다고 부엌으로 가서 통화하고 있었지만 다 들렸어. 할머니가 아빠한테 따로 만나자고 하면서 말했어. 할머니는 계속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 나의 이야기를 들은 시누이는 이제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린이가 한 말 정말이에요. 저 몰래 전 남편이랑 통화하고 따로 만나기까지 했냐고요. 말씀해보세요. 네, 정말이냐고요. 시누이가 다그쳤지만 시어머니는 모른 척 외면하면서 대답을 피했어요. 그 모습을 보아하니 시누이의 전남편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았죠. 시누이는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에게 전남편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전남편 전화번호 줘봐요. 당장이요. 제가 연락해서 대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볼 테니까.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포기하고 알려줘요. 아니, 그럼 아린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저 어린애가 이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엄마 제발 적당히 좀 하고 전화번호 내놔봐요. 사실 시누이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혼을 했는데 시누이의 전남편이 바람을 피는 바람에 지저분하게 이혼을 했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있던 여직원과 바람이 났는데 증거까지 잡아서 추궁했는데도 모른다고 잡아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진, 증거까지 내밀자 이번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이 뻔뻔하게 나왔다고 했죠. 결국 시누이는 이혼 소송까지 가고 나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싸우고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하며 헤어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누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는 것도 받기 싫다고 해서 양육비까지도 포기했어요. 양육비를 받으면 딸과 매달 면접기에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 싫다는 것이었죠. 이렇게까지 안 좋게 헤어져서 지금까지도 시누이가 재혼 의사조차도 없는 것인데 이런 시누이의 전 남편을 시어머니가 만나고 있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조카에게까지 막아가면서 전 남편을 만나는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기어코 전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죠.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이곳저곳에 연락을 했어요. 잘 지냈어. 나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그 사람 전화번호 혹시 알고 있니? 내가 좀 일이 생겨서 꼭 한번 연락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내가 나랑 그 사람을 연결시켜 줬잖아. 지금도 연락은 하고 있지? 연락처 좀 알려줘. 시누이는 전 남편과 함께 알고 계신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시어머니는 슬슬 도망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갑자기 도망가기도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눌러앉아 있었죠. 만약 뛰어나갔더라도 저와 친정엄마가 붙잡았을 거예요.
신우이는 정말 오랜만에 전 남편과 통화를 했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요즘 우리 엄마랑 연락 주고 받는다는 거 사실이야. 아린이가 그러던데, 먼저 맞춤법 수정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뭐야? 신우이는 전화 너머로 전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의 눈치를 보면서 자불안석이 되었죠. 전화를 끊은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척척 걸어오더니 시어머니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얘기는 다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받는 육아비도 한두 푼이 아닌데 전 남편한테 연락해서 양육비를 뜯어냈다고요. 내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그런 짓을 해요? 나는 양육비조차 안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돈 받아서 다 어디에 썼어요? 말해봐요. 내가 준 돈도 육아 비용으로 쓰고도 남았을 텐데 전 남편한테 받은 돈은 다 어디에 썼냐고요. 저희는 일단 신우이를 말리기. 위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뭐야? 여자는 전화 받은 뒤 전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찌푸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죠. 전화를 끊은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며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얘기 다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받는 육아비도 한두 푼이 아닌데 전 남편한테 연락해서 양육비를 뜯어냈다고요. 내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그런 짓을 해요? 나는 양육비조차 안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돈 받아서 다 어디에 썼어요? 말해봐요. 내가 준 돈도 육아 비용으로 쓰고도 남았을 텐데 전 남편한테 받은 돈은 다 어디에 썼냐고요. 우리는 일단 여자를 말렸어. 시작했어요. 아이가 함께 있다 보니 못 들을 말을 다 들을까 걱정이 되었죠. 일단 조카는 친정엄마가 친정집에 데리고 있기로 했고 이야기는 시댁으로 넘어가서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와 신우이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가려는데 조카가 신우이를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우리 친할머니보다 외숙모네 엄마가 더 좋아. 나한테 엄청 잘해준단 말이야.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친할머니는 맨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밖으로 나가서도 이렇게 바빠. 조카는 이렇게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더 잘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우이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또 한 번 흘겨보았죠. 그렇게 저와 신우이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는 시아버지가 와 계셨죠. 저희는 시아버지를 만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당연히 깜짝 놀라면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 이게 정말이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뭐 하려고 욕심을 냈어? 잘 돌보지 않고, 엄마, 이제 말해봐요. 나는 다 들어야겠네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피하지 말고 이야기해봐요. 대체 뭐라고 하고 전 남편한테 돈을 뜯어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잡아떼기 시작했어요. 이미 밝혀진 마당에 앞뒤도 안 맞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니 기가 찼죠. 한이야, 내가 돈을 뜯어냈더니 말이 너무 과장이 됐네. 아니, 너희 전 남편이 아린이 보고 싶다고 해서. 아, 내가 가끔 할인이 보여주고 그랬어. 네 전 남편이 고맙다고 사례금을 준 거지. 아니, 내가 돈 뜯어낸 게 아니야.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신우이도 기가 차서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린이는 사돈되게 맡겨놓고 돌아다녔으면서 아린이를 언제 전 남편한테 보여줬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린이한테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요. 신우이가 소리를 치자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제 다 끝났다는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별말 안 했어. 그냥 아린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밥 먹듯 하니까 병원비 보태달라고 했어. 사실 네 전남편이 아린이 육아비에 한 푼이라도 보태준 적이 있니? 안 나오는 괜찮아도 이혜미는 억울하더라. 그래서 돈
달라고 했다. 아니, 엄마,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아린이가 무슨 입원을 해요? 진짜 미치겠다.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돈을 받고 싶었어요. 그럼 그 돈은 받아서 다 어디에 있었어요? 말해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기만 하면 입을 꾹 닫아버리니 신우이와 저의 의심은 자꾸만 깊어졌죠. 결국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라면서 신우이를 따라 안방을 들어갔죠. 신우이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안방에 있는 옷장 문을 벌컥 열어젖혔어요. 아니, 얘가 뭐 하는 거야? 옷장은 왜 뒤집기를 그만해? 너 그만하라니까. 하지만 신우이는 말리는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옷장을 마구 뒤졌어요. 신우이는 곧 9석에 숨겨져 있던 명품 가방이며 명품 구두들을 찾아냈고 그것들을 바닥에 던졌어요. 명품 옷에 명품 선글라스, 명품 스카프까지 시어머니가 평소 하고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던 물건들이었죠. 시어머니는 명품들이 비밀인 것처럼 옷장 안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다 아린이 양육비라고 받은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런 거지. 명품 옷, 명품 가방, 이런 것들 사자끼니깐 좋았어요. 아린이는 돌보지 않으면서 이런 거 사서 놀러 다니니까 좋았냐고요.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명품들을 주워 모으면서 말했어요. 아니, 얘가 이 좋은 명품들을 던지기는 왜 던져? 그래, 내가. 물건은 욕심이 생겨서 좀 샀다. 그러면 안 돼. 아린이를 돌보기는 했잖아. 그러면 명품 좀 살 수 있지? 여전히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소리를 치자 신우이는 악에 받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화장대가 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신우이는 곧장 화장대로 가서 향수병을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값비싼 향수가 놓여 있었죠. 그것을 확인한 신우이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뒤졌어요. 아니, 얘가 그만 좀 해봐니 뭘 더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미리 내가 말했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일인 하라니까. 신우이가 지갑을 뒤지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면서 신우이의 손에서 지갑을 빼앗으려고 들었어요. 신우이가 그런 시어머니를 뿌리치면서 지갑 속을 한참 뒤지더니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표정으로 지갑 안에서 여러 장의 명함을 꺼내 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그 명함들은 모두 술집과 남자들의 명함들이었어요.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의 명함이 바닥이 마구 흩어졌어요. 잘하는 짓이다. 아주 왜 명품에 눈이 돌아갔나 했더니 여기저기에서 제대로 즐기고 다니셨구만. 내보라고 준 돈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놀고 다니니까 좋았어요. 아, 진짜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못할 짓 한 건 물론이고 할머니 자격도 없어. 어떻게 전 남편한테까지 거짓말로 돈을 뜯어서 이런 곳을 다니고 이런 짓을 하고 다녀. 신우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찾아내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다 포기를 한 것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애가 떼를 쓰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내가 너랑 내 전 남편한테 돈 받아서 명품 사고 명품 휘감고 남자들 만나고 다녔다. 그게 뭐 어때서? 비싼 술 좀 마신 게 좀 어떻다고. 나는 그러면 안 되냐? 평생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했는데 나도 좀 즐겨보면서 살자.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연설색했어요. 명품을 산 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인데 본인 입으로 술을 마시고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싫어하다니. 저는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다가 방으로 따라 들어온 시아버지를 반사적으로 돌아봤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은 크게 일그러져 있었죠. 뭐, 이런. 고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달에 전 남편한테 뜯어낸 돈으로 한 남자들을 만나고 다녀. 당신 일이 나와서 당장 전부 실토하지 못해 새아버지의 불효령이 내리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깜짝 놀라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손을 휘저으면서 말을 했죠. 아니 여보, 이거는 오해가 있어요. 내가 그냥 화가 나서 나오는 대로 내뱉은 거고. 얼마 내가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그랬겠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 진정 좀 해봐요. 오해라니까 진정할 것은 너야. 애 지금 당장 핸드폰 들고 이리로 나와. 명백히 다 밝히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장 나와. 시어머니는 꼼짝없이 시아버지 말대로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따라 나갔어요. 거실에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을 열어보라고 하고 통화 목록이랑 대화 목록을 쭉 훑어보셨죠. 거기에는 남자들과 같이 찍은 셀카 사진, 값비싼 양주 사진 등 못 볼 꼴이 다 찍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한탄에 한탄을 하셨죠. 아주 남자란 남자는 다 만나고 다녔구먼.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가득. 간만 봐도 어마어마하네. 당신 어쩌다 이렇게 됐어? 미쳤어. 대체 언제부터 이러고 다닌 거야? 어쨌든 내가 이 일은 그냥 안 넘어갈 줄 알아. 아주 시아버지는 평생의 교직에 몸을 담았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었거든요. 평생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오셨는데 말년에 이런 꼴을 보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마치 학생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제 눈에는 악어의 눈물처럼 보였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내가 아주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부끄러워서 너희들 당장 사동댁에 가서 빌고 와. 너희가 벌려놓은 일은 둘째치고 한 내 돈대에 그렇게 신뢰를 해놓고 뻔뻔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당장 가서 죄송하다고 빌고 와. 시어도 그때부터 분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좀 안 돼 보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불우령에 따라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우리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와 친정엄마에게 이렇게 싹싹 빌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엄마 말만 믿고 뭐든지 그랬네요. 올케랑 어머님 말씀도 들어봤어야 했는데 그래도 설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정말 민망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좀 더 제대로 사과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사실 저희도 이런 상황은 예상을 못해서 좀 당황스럽지만 신우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알겠으니 너무 심려치 마세요.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이렇게 밀었어요. 사돈,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정말 눈이 돌아갔었나 봐요. 눈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동안 모자에게 대하고 못되게 한 거 정말 사죄드려요. 한 번만 용서해주시면 제가 우리 아린이도 잘 돌보고 앞으로는 사돈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부탁드려요. 용서해주시지 않으면 아주 잘못하면 이혼하게 생겼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친정엄마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치근한 마음에 용서해주려고 하자 저는 엄마를 끌고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아주 냉정한 표정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착한 우리 엄마가 그런 표정을 하는 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죠. 사돈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아린이를 제가 돌봐준 것이야. 괜찮지만 저는 불륜에 관해서는 용서가 없거든요. 왜 사돈이 그런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요. 용서는 저한테 빌 것이 아니라 사돈의 남편분께 빌어야 할 것 같네요. 가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과 죗값을 받으세요. 사돈, 그런 말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데려오면 완전히 빈털터리로 쫓겨나요. 한 번만 우리 남편한테 잘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사놓는 물론이고 우리 며느리한테도 진짜 잘할게요. 하지만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차갑게 돌려보냈죠.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축 처진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시누이를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시댁으로 돌아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싹싹 빌었지만 결국 제대로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신이 한 행동을 용서를 못하겠어. 나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이야. 아이들 가르치고 뭔가 짐을 허투라 한 적이 없다고. 당신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 당신. 그동안 나를 사랑하기는 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실망을 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대로는 당신이랑 계속 살지는 못할 것 같아. 시아버지는 배신감에 시어머니와 별거를 시작했고 두 분이 다시 합가를 할지 이혼을 할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시아버지가 안타까웠어요. 시누이도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회사에 조금 길게 휴가를 내고 시댁에 있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거짓말로 부당하게 뜯어낸 돈을 갚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의 짐을 없애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이 된 얼마 후 시누이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저와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뻔뻔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 우리 아랫일을 함께 돌봐주실 수 없을까요? 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은 알아요. 그래도 제가 보육 이모한테 아이를 맡기는 게 걱정스러워서 그동안 잘 보살펴주신 사돈댁에 맡기는 길 좋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양육비도 저희 엄마한테 드리는 것보다 많이 드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집안일 도와줄 사람도 보낼게요. 아린이 말을 들어보면 저희 엄마는 아린이한테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고 하니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건까지 있기도 했고요. 제가 꼼짝없이 지방에 있어야 하다 보니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좀 드려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부탁을 하는 시누이가 좋게 보이지 않았지만 시누이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해도 되었어요. 같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입장이라서 저는 친정엄마가 힘들까봐 걱정이 됐지만 시누이가 사람도 쓰고 양육비도 많이 드리겠다고 하니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별일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괜찮아 아이. 그동안 어차피 아린이를 엄마가 돌봐왔잖니. 돌보던 사람이랑 함께 있는 게 아이한테도 좋은 일일 거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다. 아린이 정도 나이면 혼자서도 잘할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고 하린이가 우리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니까 좋고 그리고 몇 년 뒤면 너희 시누이도 다시 서울로 올라오겠지? 괜찮으니까 엄마가 봐준다고 해야죠. 제가 이 소식을 시누이에게 전하자 시누이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린이는 저희 친정집에서 돌봐주게 되었고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친정에 가서 육아를 도왔어요. 엄마 혼자는 힘드실 테니까요. 지금은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어요. 사실 연락을 하더라도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민망한데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연락을 하면 시어머니는 또 도와달라며 매달리실 텐데 그런 부탁을 굳이 들어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사람은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를 보면 딱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정직하게 주변에 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도 가족분들과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